아니, 이거 너무 어렵잖아. 안녕하세요. 스쿠7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알림이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대표 미남 교수님 두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과가 신설학과이고 의공학 분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의공학이 무엇인지, 관련 연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교수님께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의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글밤에 오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밤회만의 장점과 학부연구생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1년부터 바이오메디컬 학과에 교수로 부임하게 된 김형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노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오메디컬 공학이라는 게 엔지니어링과 바이올로지와 메디슨을 조합했다라는 의미로 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도 점점 길어지고 여러 가지 해결이 어려운 그런 의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기존의 의학 지식으로 해결하는 데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신의 공학적인 기술과 그런 마인드를 이용해서 공학자가 보는 프로블럼 솔빙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바이올로지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그런 접근 방법에서 탄생한 학과가 아닐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학부를 다닐 때는 의공학과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의공학을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대신에 여러 학문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학과도 기웃기웃하면서 부전공을 할 정도까지 수업을 들었고요. 그리고 생물학과도 전공 필수까지는 다 들었고요. 그러면서 학과는 컴퓨터공학과를 선택을 했죠. 어떻게 보면 바이오메디컬 학과가 있었다면 저는 아마도 거기를 선택해서 이런 과목들을 더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융합해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가 아닐까, 학문 간의 융합을 할 수 있다는 데서 가장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사람의 뇌, 활동하는 뇌를 보고 그 뇌를 모델링해서 사람이 얼마나 지금 아픈지, 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중요한 통증이나 아니면 우울증, 불안장애 뭐 이런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뇌과학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뇌가 새로운 것들을 학습을 하고 그러한 학습한 걸 바탕으로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바꾸는지, 그러한 학습 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이제 우리 뇌에서 분비가 되는데, 그 도파민이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거나 그랬을 때 어떤 보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 신경세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도파민이 잘 살펴보면 이 뇌가 보상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서 더 많은 보상을 위해서 행동을 바꾸는지, 그런 뇌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 좀 연구를 해보니까 컴퓨터에서 개발되었던 그런 방법론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브레인에서 뇌에서 일어나는 학습 방법을 서로 연구하면서 뭐 데이터를 더 잘 분석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뇌의 학습 원리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연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연구생이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 글밤의 학과 출신 학생도 있고 거의 대여섯 명의 학부연구생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학부연구생 분들이 없으면 사실 저희 랩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저희 실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주고 있고, 글밤의 학과에서는 박준혁 학생이 저희 연구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이제 학부연구생 들어오시면 주로 실험을 돕는 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MRI를 이용해서 실험을 주로 하는데, 실제 피험자, 저희는 사람 대상의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험자를 모집하고 오면 인터뷰도 하고 어떤 실험이 있는지 대화도 나누고 그런 것들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인공지능 안에서도 특히 강화학습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 강화학습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 AI 에이전트를 계속 학습시켜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박준혁 학생은 열심히 그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고 파라미터 변경하면서 학습시키고 다마고치 같은 걸 키우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코딩하고 뭐 그런 것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사실 모든 연구실에서 다 다를 거고 굉장히 한 연구실 안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일단 컨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 학부연구생 참여에 관심이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니면은 뭐 수업을 하는 중에 좀 친해지면은 그때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가장 쉽게는 이메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메일을 쓸 때 좀 공들여서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연락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받을 거기 때문에 이메일에서부터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메일의 진정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왜 이 랩에 가고 싶은지,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 주제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논문을 읽어봤는데 흥미로웠다라는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메일을 쓸 때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안녕하세요부터 서론, 변론, 결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까지 그런 걸 잘 갖춰서 쓰는 걸 추천드리고, 최근에 연락이 오는 학생들 보면 커리큘럼 바이터라고 하죠. CV라고 하죠. CV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생이더라도 CV를 하나 만들어서, 아직 대학생이니까 사실 경력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포맷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한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적어도 되고, 물론 관련 있는 동아리면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를 어디를 나왔다던가 이런 것도 말할 수 싶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다 적어서 어떤 포맷을 좀 갖춰서 컨택을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그것보다 근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사실 이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학생도 이 연구실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랩 웹페이지를 자세히 읽어보는 것도 선행돼야 될 거고, 그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선배들 혹은 대학원생들에게 먼저 물어봐서 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트랙이 3개 트랙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뇌과학 트랙, 의료기기 트랙, 생체 재료 트랙. 3개를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학교에도 바이오메디컬 학과들이 있는데 트랙이 없는 학과도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목들이 전부 분산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인데,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3개 중에 하나를 자기가 흥미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님들하고 같이 활발한 연구도 같이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한 가지가 젊은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학과가 이제 역사가 그렇게 깊진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젊은 패기 넘치는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지금 굉장히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저희 학계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쫓아가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합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초과학 연구원, IBS와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과 같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돼서, 저희가 정부의 이제 연구비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그 연구 인프라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RI 기계라든지 뭐 옵티컬 이미징 기계라든지 최신 그런 뉴로 사이언스, 뇌과학 연구를 하기에 최신 뇌과학 연구들은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장비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연구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연구생을 하게 되면 이곳에서는 MRI를 직접 다루게 됩니다. 학부생들도. 그거는 제가 볼 때 세계적으로 어디 가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박사할 동안 MRI 기계 제가 스스로 한 번도 못 건드렸거든요. 왜냐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기계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는 직접 오퍼레이트를 해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고, 저는 한 가지 좀 저희 학과 학생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게 얼마나 귀한 환경인지, 얼마나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건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만큼 이제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젊은 이제 교수님들 따라서 같이 연구를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나가면.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혹시 영상에서 다른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설명란의 링크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지금까지 스쿠7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알림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